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2학년 13강 문맥과 어휘 학습 목표 글 속 문맥을 바탕으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맥이란 문맥은 어떤 말이나 문장이 놓여 있는 앞뒤의 내용과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 여기서 무겁다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 여기서 무겁다는 책임이나 부담이 크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 사전에 제시된 단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밝다, 빛이 많아 환하다. 문맥적 의미. 특정한 문장이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앞날은 밝다. 여기서 밝다는 앞날이 환하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가 희망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핵심, 사전적 의미는 기본 뜻, 문맥적 의미는 글 속에서 실제로 사용된 뜻. 문맥으로 어휘의 뜻 파악하기.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앞뒤 문장을 보면 뜻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매우 과묵한 사람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과묵한이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라는 설명을 통해 말수가 적은 이라는 뜻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뒤 문장은 의미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직접 설명을 통한 의미 추론. 글에서는 어려운 단어의 뜻을 바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매우 검소한, 즉 필요 이상의 돈을 쓰지 않는 생활을 했다. 검소한 뒤에 필요 이상의 돈을 쓰지 않는 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소하다는 사치하지 않고 절약하다 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의미 추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매우 성실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 성실하다의 의미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함, 맡은 일을 끝까지 처리함이라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다는 정성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 의미 추론. 반대되는 표현을 이용해 단어의 뜻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낙관적인 반면 영수는 항상 나쁜 결과부터 걱정하는 비관적인 성격이다. 낙관적과 비관적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낙관적,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봄. 비관적,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봄. 같은 단어의 다른 의미.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 1번 사람이 다니는 길,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다. 2. 어떤 목적에 이르는 방법이나 과정, 성공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두 문장에서 같은 길을 사용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어의 뜻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앞, 뒤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다이어란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가 서로 관련된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는 1. 사람의 신체 부위, 머리를 감았다. 2. 어떤 것의 앞부분, 기차의 머리 부분. 3.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능력, 머리가 좋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가 서로 관련된 여러 의미를 가지면 다의어라고 합니다. 동음이의어란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배, 보기 1번 먹는 배, 2.
사람의 배. 3. 바다를 다니는 배.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유의관계. 유의어는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기쁘다는 기쁘다와 즐겁다, 아름답다와 곱다, 두렵다와 무섭다. 이러한 단어들은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장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는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어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보다와 바라보다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다는 자연스럽지만 텔레비전을 바라보다는 문맥에 따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어라고 해서 항상 자유롭게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 관계. 반의어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크다와 작다, 높다와 낮다, 빠르다와 느리다, 밝다와 어둡다 등입니다. 시험에서는 밑줄 친 단어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상하관계. 단어 사이에는 큰 범주와 작은 범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하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 그리고 사과, 배, 포도. 여기서 과일은 더 넓은 범주의 말입니다. 이를 상위어라고 합니다. 사과, 배, 포도는 과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말입니다. 이를 하위어라고 합니다. 핵심. 상위어는 넓은 범위, 하위어는 구체적인 종류. 상위어와 하위어의 예. 동물은 상위어, 개, 고양이, 말은 하위어. 교통수단은 상위어, 자동차, 기차, 비행기는 하위어. 악기는 상위어,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 기타는 하위어.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면 글의 내용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함관계. 어휘 사이에는 포함관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은 동물과 식물이 포함이 되고 동물에는 포유류, 조류, 어류가 포함됩니다. 포유류에는 사람, 고래, 개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큰 개념 안에 작은 개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맥에 알맞은 어휘 선택. 문장의 의미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끝까지 빈칸. 보기 1번 굽혔다, 2번 지켰다, 3번 버렸다, 4번 잊었다. 문맥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유지했다는 의미가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2번 지켰다가 적절합니다. 비슷한 단어 구별하기. 의미가 비슷해 보여도 문맥에 따라 적절한 단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리다와 느리다에서 늘리다는 수량이나 정도를 많게 하다. 공부 시간을 늘리다. 늘이다는 길이를 길게 하다. 고무줄을 느리다. 이처럼 발음이나 형태가 비슷한 단어는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마치다와 맞추다. 헷갈리기 쉬운 어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치다. 정답을 알아맞히다. 문제의 답을 맞히다. 맞추다. 서로 일치하게 하다. 시간을 맞추다. 퍼즐 조각을 맞추다. 따라서 정답은 맞히다. 일치하게 함은 맞추다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가리키다와 가르치다. 가리키다는 손가락이나 말로 어떤 대상을 나타내다.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다.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술을 알려주다.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두 단어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반드시 문맥을 봐야 하는 이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했다. 여기서 가볍게는 무게가 적게 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문장. 그는 가벼운 가방을 들었다. 여기서는 무게가 적은 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관용적 표현. 관용 표현은 여러 단어가 결합하여 원래의 의미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발이 넓다. 실제 발의 크기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많고 인간관계가 넓다. 손이 크다. 실제 손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준비하거나 씀씀이가 크다. 입이 무겁다. 비밀을 잘 지킨다. 관용 표현은 단어 하나하나의 뜻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관용 표현의 예. 눈이 높다. 기준이나 기대 수준이 높다. 귀가 얇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다. 마음이 무겁다는 걱정이나 부담이 크다. 발 벗고 나서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다. 손을 놓다는 하던 일을 그만두다. 문맥을 통해 전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비유적 의미. 단어는 본래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 팀의 기둥이다. 기둥은 원래 건물을 받치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 그녀는 우리 가족의 햇빛이었다. 햇빛은 가족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존재라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문맥적 의미 찾는 방법. 문맥적 의미를 찾을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좋습니다. 1. 해당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읽습니다. 2. 앞뒤 문장을 함께 읽습니다. 3.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봅니다. 4. 가장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하는 표현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친구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단호하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분명하고 확실하게가 자연스럽습니다. 어휘 문제에서 주의할 점. 1. 사전적 의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맥 속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슷한 단어도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3. 관용 표현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4. 앞뒤 문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단어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문맥은 말이나 문장의 앞뒤 관계와 상황. 사전적 의미는 사전에 제시된 기본적인 뜻. 문맥적 의미란 실제 글 속에서 사용된 뜻.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가 관련된 여러 의미를 가짐. 동음 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름. 유의어란 의미가 비슷한 단어. 반의어는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 상위어란 넓은 번주의 단어. 하위어란 상위어에 포함된 구체적인 단어. 관용 표현이란 여러 단어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순서는 단어 확인, 앞뒤 문맥 확인, 다른 말로 바꾸기,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 선택. 기출형 문제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이번 일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였다. 보기 1번 실제 무게가 많이 나가게. 2. 중요하고 심각하게. 3. 빠르고 쉽게. 4. 즐겁고 가볍게. 정답은 2번 중요하고 심각하게. 해설. 여기서 무겁게는 실제 무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과일과 사과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유의 관계, 2. 반의 관계, 3. 상하 관계, 4. 동음이의 관계. 정답은 3번 상하 관계. 해설.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주의 상위어이고 사과는 과일에 포함되는 하위어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는 상하 관계입니다. 문제 3번 다음 관용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수는 입이 무거워서 친구들이 비밀을 잘 이야기한다.
보기 1번 말을 크게 합니다. 2번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3번 비밀을 잘 지킵니다. 4번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정답은 3번 비밀을 잘 지킵니다. 해설. 입이 무겁다는 실제 입의 무게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잘 지킨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입니다. 종합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선생님은 민수에게 이번 실패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라. 실패는 다음 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 글에서 밑거름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식물이 자라도록 주는 실제 걸음, 2번 다음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험, 3번 실패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방법, 4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동. 정답은 2번 다음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험. 해설. 밑거름은 원래 식물이 잘 자라도록 주는 거름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실제 거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 다시 도전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므로 다음 성장이나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경험이라는 비유적, 문맥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